한번 열려있는데 괜찮겠죠? 네네. 네,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윤주님 문 좀 닫아주세요. 지금 라이브가 시작됐는데, 네, 말씀하시면 이제 안녕하세요. 나올 거예요. 네. 다들 들어오고 계신지 알 수가 없네요. 보이진 않지만.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꾸 이걸 보게 되네요, 저도. 아, 소리가 잘 들리시는 것 같아요. 완전 잘 들리신다고. 안녕하세요, 세연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잘 들리시나요? 달님, 안녕하세요. 송은님, 안녕하세요. 저 이제 4시가 되어가지고 바로 시작할까봐요. 네, 그러면 반갑습니다. 저 그럼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은 어떻게 마케팅하나요?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행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스의 민 매니저이고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 옆에는 최세롬 마케터님이 와 계십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PPT를 띄워서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놓은 것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편하게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스에서 진행하는 어떤 행사와도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실시간으로 올려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모니카님. 자, 책은 어떻게 마케팅하나요? 오늘의 주제죠. 이 책은 어떻게 마케팅하나요? 라는 행사는 스토리 스튜디오, 줄여서 스스에서 준비를 했고요. 이미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스스는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고 만드는 걸 사랑하는 12살에서 19살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 작업실이에요. 해화역 2번 출구에 있는데 오시면 영화, 애니, 다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날로그 재료와 디지털 재료를 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걸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받은 영감을 표현해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스스에 놀러와 주세요. 오늘 그 책은 어떻게 마케팅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요. 총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파트는 출판 마케터가 되기까지 세롬님께서 어떤 과정과 고민이 있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책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전체적인 과정과 방법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정말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마케팅이 궁금하셨고 마케터를 꿈꾸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 파트 2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파트 3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케터가 되실 수 있잖아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미래의 동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동료로서 이런 경험은 꼭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책은 꼭 읽어보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앞으로 출판 업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하는 이야기들을 파트 3에서 말씀드려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파트 다 충실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하나씩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책을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다라는 굉장히 신기한 그룹들이셔가지고 사전 질문으로 몇 가지를 여쭤봤었어요. 근데 그 응답이 서로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 책을 살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표지가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지만 꽤 많은 다른 분들이 저는 SNS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SNS에 올라온 카드뉴스 이미지를 본다거나 책의 서평을 참고한다거나 그런 걸 살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역시나 이제 책을 마케팅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 정도다 보니 이런 것들을 캐치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책을 살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또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질문도 남겨봤어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고 책을 새롭게 알게 돼서 사본 적이 있냐. 근데 놀랍게도 꽤 많은 분들이 카드뉴스를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책을 사기로 마음 먹어서 책을 샀다. 카드뉴스의 홍보물을 보고 낚였다. 마음에 와닿았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는 분이 바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최세롬 마케터님이세요. 여러분들에게 카드뉴스로 말을 거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책을 마케팅하는 것이 카드뉴스가 전부일까에 대한 궁금증에서 더 많은 깊은 넓은 답을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본격적으로 오늘의 게스트인 최세롬 마케터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세롬 마케터님 사진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시나요? 사진이 포크레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포크레인, 이 마이크를 들고. 네, 맞아요. 네, 포크레인에 지금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계신, 사진을 찍고 계신 모습이 찍히신 사진이에요. 이처럼, 최세롬 마케터님은 처음에는 전공하셨던 것이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이셨어요. 근데 고고학을 전공하시다가 어느 순간 지금은 출판 마케터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요. 과연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저희가 최세롬 마케터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너무 좋네요. 너무 좋네요. 저희 화면하고 같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연님 멋있으시다고. 감사합니다. 네. 마케터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웅진 싱크빅 다네모에서 홍보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최세롬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허지웅 작가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든지 도티의 플랜 B 이런 책들을 이제 마케팅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서들을 이제 독자분들에게 가다할 수 있도록 주로 콘텐츠 마케팅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너무 아시는 책 많지 않나요? 허지웅님의 책하고 또 도티의 플랜 B 요새 굉장히 핫한 책이죠. 도티의 플랜 B도 바로 최세롬 마케터님께서 마케팅 캠페인을 같이 진행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파트 2에서 어떻게 마케팅했는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독자들에게 가깝게 전달하는 일을 홍보라고 부르고 지금 홍보 파트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궁금하죠? 도대체 출판 마케터라는 직업을 왜,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그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얘기를 드릴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네. 저는 중학생 때 처음 이제 인터넷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이제 핸드폰을 처음 사용했는데 그때까지는 책이 이제 가장 큰 저한테는 세계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역사 책인데 만화로 된 20권짜리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게 그 이미지에 나와 있는 그쵸? 네, 맞아요. 네.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비슷한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네네네네. 네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제 역사하고 만화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져서 줄곧 이제 이 관련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게 이제 고고학과였습니다. 네. 그 발표 자료 사진을 좀 보면 네, 거기에도 발표 자료 사진을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역사책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고고학을 전공하시게 된 그쵸? 맞습니다. 어떤 유물들을 좀 발굴하셨는지 한번 잠시 자랑을 해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세종시가 있기 전에 그 세종시 그 발굴 작업을 오래 했어요. 이제 지금 저기가 모습이 연기군에 있는 유적인데요. 청동기 시대의 이런 주거지부터 그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은 네, 백제 시대 석가까지 되게 굉장히 많은 유구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그래서 세롬님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신선했어요. 아니 유물을 발굴하는 고고학을 하시다가 마케팅을 하시다니 네. 과연 두 개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인지 이런 질문도 꽤 많이 해주셨어요. 공부했던 분야랑 전혀 다른 분야인데 혹시 두려움이나 걱정은 없으셨는지? 어떠셨어요? 제가 20살 때 이제 고고학과 처음 들어가서 28살 때까지 이제 관련 일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책은 늘 꾸준히 같이 읽어왔었고 나는
이 정도면 고고학은 또 많이 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이제 분야로 넘어갈 때가 가장 좋은 나이였어요. 20대 후반이.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한 3년 정도 이상 관련된 이제 출판 업계라든지 아니면 서점에서 같이 하는 체험나이나 아니면은 서포터즈 이런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 업계에 대해서 쪼끔 많이 알고 있는데.'라는 생각을 좀 스스로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세롬님의 플랜 B가 네.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약간 발굴을 하고 고고학과 관련된 일을 하지만 계속해서 책에 대한 관심이나 책과 관련된 경험을 쌓아 오셨던 게 지금 이렇게 출판 마케터로서 전혀 다른 길을 오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 예 그쵸?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롬님이 저한테 블로그를 보여주셨었는데 그 블로그에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경험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해두셨던 게 다른 분야로 오시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블로그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네. 블로그 알려드려도 되겠죠? 어떻게 알려드리죠? 그러면 네. 세연님 저희가 이 행사가 끝나면 설문을 보내드리니까요. 그 설문에다가 같이 링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영님께서 처음 들어간 회사가 지금 다니시는 회사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 네.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한 번 이직을 했습니다. 둘 다 이제 출판사이신 거죠? 네 맞아요. 네네. 다영님 저희가 안 그래도 준비를 했는데요. 처음 들어가신 회사는 소형 출판사셨고 지금 다니시는 회사는 대형 네 라고 말할 수 출판사세요.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소형 출판사와 대형 출판사에서 하는 마케팅은 어떻게 다른지도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랑 같이 볼게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출판 마케터가 되는 과정이라는 게 혹시 특별히 있는지, 선호하는 학과가 있는지, 자격증은 혹시 없는지 어떠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선 자격증 학과를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고고학과인데 예 마케터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증인이시죠? 네네. 네네네. 네. 근데 쪼끔 특이사항이라는 게 있다면은 텍스트를 일단 읽어야 하고 이해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아무래도 어문 계열은 쪼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 네. 그리고 과정이라고 하면은 사실 출판사가 그 산업이 크지 않고 또 출판사에서 원하는 인재를 또 이렇게 쉽게 찾기가 좀 어려워요. 출판계라는 약간 이해가 쪼끔 필요한데 이제 그걸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SBI라고 검색창에 쳐 보시면 나올 텐데요. 거기서 따로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기를 통해서 이제 출판 업계에 진입을 했고요. 네. 지난번에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게 사실 책은 어떻게 하나요의 두 번째 시리즈잖아요. 첫 번째 시리즈는 책은 어떻게 만드나요 였고 그때는 한겨레 출판에 다니시는 김단희 편집자님이 이제 나오셨었어요. 그때도 김단희 편집자님이 편집자가 되기까지 SBI 서울북 인스티튜트 라고 하는 기관을 거치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시리즈 책은 어떻게 마케팅 하나요?를 함께 해주시는 최세롬 마케터님께서도 SBI 서울북 인스티튜트를 거치셨다. 그래서 그 기관은 한번 꼭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좋네요. 대신 이제 자격증이라는 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전공도 이미 세롬님이 고고학을 하신 것에서 보실 수 있듯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래서 파트 1에서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렸는데 출판 마케터가 되는 과정이나 방법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아직 답변을 못했지만 사전에 주신 질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저는 이 질문 되게 재밌었어요. 고고학을 하시다가 마케터가 되셨는데 회사 면접에선 어떤 점을 강점으로 내거셨는지 궁금해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고고학이 현장에서 발굴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제 발굴한 걸 토대로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요. 보고서는 책 한 권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작업을 했다. 그걸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협업의 그런 툴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어쨌든 매개한 거니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일을 한번 네 거쳐 봤다고 얘기를 해서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고서인데 그걸 네네. 하나의 책이라고 포장 혹은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의미를 찾아 가지고 네네네.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어필하셨던 네.
그게 강점으로까지 인식이 됐나요? 아니면 이렇게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 중에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사실 면접 준비하기 전에 그 출판사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가서 좀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회사 책이라든지 그 회사 책이 지금 현재 마케팅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고고학과의 어떤 큰 연관이나 아니면 강점이나 이런 것들은 책에 대한 이해도, 네,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책 한 권을 만들어 봤다. 예, 여기까지였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면접이라는 게 사실 그 회사가 나를 뽑는 것도 있지만 나도 그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 그 회사랑 내가 얼마나 서로 잘 맞는지를 아는 거다 보니까 네. 준비하는 과정도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셨군요.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혹시 출판 마케터가 될 때는 면접이라고 할까요? 그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저는 신입으로 이제 한 번 들어갔고 그다음에 경력직으로 이제 이직을 한 번 했는데요.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 나름대로 '이 책을 이렇게 마케팅하겠다.' 계획서를 한번 써서 면접 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는 그 실무 과정이 있었어요.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 보라."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책이랑 그다음에 그 시간을 줍니다. 만들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컴퓨터를 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그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그 일을 면접 과정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출판 마케터가 되면 하게 될 일을 직접 네. 이제 미리 해보는 그런 면접 과정이 있으셨군요. 네네. 아무래도 경력직으로 갈 때다 보니까 더 그런 역량을 확실히 체크를 하셨던 것 같고 네. 아까 블로그 세연님이 궁금해하셨는데 그런 블로그라든지 본인이 책에 대해서 혹은 책을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그런 기존에 해왔던 경험들의 포트폴리오 네, 맞아요. 신입 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너무 좋네요. 혹시 뭔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마케터가 될지도 몰라. 마케터가 되는 것도 내 관심사에 있어 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조금씩 준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네요. 네. 어떤 전공 공부 자격을 취해야 출판 마케터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저 부분은 아까 SBI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SBI의 출판 마케터 과정에서 배운 것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거나 이거 되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그 SBI 과정에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저처럼 책에 관심 있어 하는 동료들을 일단 만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후배는 없죠. 네, 선배님들 되게 만날 수 있어요. 네, 현업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진짜 어떤 일을 하는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SBI를 들어갈 때도 면접이나 이렇게 시험 같은 과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건 혹시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력서 같은 느낌의 어떤 서류 전형 과정이 한 번 있었고 그다음에 면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준비했냐고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 네. 보신다면. 제가 출판 업계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나는 책을 많이 알고 있다. 책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이 업계에서 어떻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마케팅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그것의 매력을 잘 포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롬님처럼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일 경우에는 그 진심이 전달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뭔가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파트 2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제가 살펴볼게요. 네. 네. 도티의 플랜 B 서점 사이트에서 보셨다고 세연님. 감사합니다. 마케팅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런 영상들 덕분에 저희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영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세롬님이 또 더 열심히 네, 맞습니다. 네. 해주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부터 어떻게 진짜 마케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파트 2, 책은 어떻게 마케팅하나요? 신청 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남겨주셨던 것도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 혹시 얼굴하고 같이 나오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부터 온라인 마케팅까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책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은 네 편집자의 기획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획안을 쓰고 그다음에 작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계약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편집이 이제 진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원고가 없으면 이제 원고가 들어오는 시간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원고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분야나 타겟을 함께 정하고 그다음에 뭐 1 교, 2 교, 3교 통해서 이제 책골이 예 점점 네 갖춰집니다. 그리고 이제 표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표지가 나오려면 제목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케팅에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네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런 제목이면 좋겠어." 그다음에 "이런 표지 느낌이면 좋겠어."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책골을 이제 잡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작 부스까지 같이 논의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마케팅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앞부분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이쪽은 편집자가 좀 주도하게 되는 영역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 네. 그럼 편집자가 이제 그 책의 꼴을 갖추기까지 네. 기획안부터 표지 디자인까지 이제 흐름을 가지고 오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독자들을 만나야 되는 순간부터는 마케터가 더 적극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케터들은 그럼 어떤 일을 하나요? 이제 마케터는 2 가지 영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어요.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마케팅이 이제 오프라인 마케터라고 부르는데 영업을 같이 하는 그런 마케터가 있고 그다음에 저처럼 온라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마케터가 있습니다. 도서는 실제 그 물성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유통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실제 매출을 올리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서 각 서점마다 이렇게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특장점, 우리 책은 이런 프로모션을 준비했어. 우리 책은 정말 좋아. 작가도 좋고 우리는 정말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협의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오프라인 마케터들이.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굿즈라든지 예 그런 사은품 프로모션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네. 네. 그렇고 온라인 마케터들은 이제 그것을 온라인적으로 쪼끔 더 인식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드신다고 하셨죠? 네. 책이 한 번 읽어보기 전까지는 사실 내용을 알기가 쉽지 않아서 그 내용을 쪼끔 독자분들께 좀 빨리 좀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가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드 뉴스라든지 아니면 기사용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그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제 다른 이제 플랫폼에 가닿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작가가 만약에 국내 작가의 경우에는 요새는 잘 하지 못하고 있지만 예전에 사인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독자의 만남을 이제 인터뷰라든지 아니면 영상 콘텐츠로도 많이 풀어내는 작업을 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김단희 편집자님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앞부분의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쪽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 뒤의 영역인 마케팅의 영역을 온라인 마케팅과 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쪼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 도티의 플랜 B를 쪼끔 사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까 전에 기획, 편집, 디자인, 제작 쪽에서도 이제 특히 디자인 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터가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라고 네. 말씀 주셨는데 저 도티의 플랜 B 표지도 그럼 마케터들이 좀 의견을 내서 나온 표지인가요? 네. 많이 의견을 내고 같이 반영을 합니다. 사실 저 책에 함께 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뭔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마케터 분들도 있고 편집자 분들도 그렇고 예 같이 많이 의견을 냈어요. 도티의 플랜 B는 어쨌든 도티가 너무 유명하시고 또 독자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표지 이미지에 이제 저자 이미지를 네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 도티의 플랜 B 이름부터 이제 표지까지 네. 굉장히 많은 시안들을 검토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도티의 플랜 B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편집자와 그 마케터가 이야기 나눴던 그런 방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근데 사실은 저 자켓 사진을 촬영하고 이제 도티의 플랜 B에서 이제 도티님의 그 사진을 이제 이미지에 넣기까지 는 사실 순조로웠어요.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레이아웃 배열 이 정도였는데 네 그 영역은 사실 디자이너 영역이니깐요. 그 사진 촬영은 사실 이 책이 지금 10대, 20대 청소년분들 아니 쪼끔
네, 젊은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자기계발적 요소로 그런 느낌을 저희가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 그래서 약간 정장 느낌의 그런 자켓도 촬영을 사실 했었어요. 근데 좀 친근하게 다가가고 좀 요새 성공은 좀 다르다. 좀 캐주얼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지금 커버 사진이 네, 최종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 맞아요. 지금 커버 네. 사진은 되게 도티다운, 되게 모두가 생각하는 도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찍혔는데 원래 성공한 사업가 버전도 있었다고 하니 그 버전이 되게 또 궁금하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표지 디자인이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아니죠. 그 표지도 심지어 표지 투표를 했다고 해요. 제가 그 네네. 부분 까먹을 뻔했는데 네. 이렇게 대형 서적이라고 하나요? 좀 네, 그쵸. 히트 서적, 밀고 있는 서적. 네네, 밀고 있는 서적. 네네. 밀고 있는 책의 경우에는 책이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전에 사전 마케팅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또 이 사례를 가져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저 표지 투표는 어떤 아이디어로 진행이 됐나요? 표지 투표는 사실 저 자켓 사진은 그 캐주얼한 도티 이미지가 맞고요. 근데 그 세계 선호도 정도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안을 드리고 이제 독자님들이 어떤 걸 더 원하시는지 직접 여쭤보는 네,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책이 나오기 전에 한 번 더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전에 사실 표지 나오기 전에도 사전 서편단이라고 해서 표지도 정해지지 않고 제목만 있을 때 날 원고를 이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을 네, 모집을 하기도 했었어요. 사전 서평단.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독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그 이미지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녹색깔 노트같이 생긴 이미지가 그 도티의 플랜 B 초고 재본되기 전 네, 가제본. 맞아요. 표지 없기 전 가제본. 네, 맞아요. 가제본을 또 뿌려서 네. 이것을 읽고 반응을 주실 분들을 찾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쵸? 그런 활동을 또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마케팅이 꼭 책이 나온 다음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독자의 목소리와 반응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책이 나온 후에는 책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책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요. 도티의 플랜 B 어떤 마케팅 활동들이 좀 주요하게 진행이 됐었나요? 마케팅 오프라인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이 그 도티의 친필 사인본을 이제 10,000부를 진행을 1만 하자. 부. 네네. 네. 그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친필 사인본을 어쨌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실제 넘버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벤트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상 출연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자기 플랫폼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시는 분이라서 책 소개라든지 아니면 서점 투어 이벤트라든지 좀 여러 가지 인터뷰 영상도 네,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준희님께서 사전 서평단은 어떻게 모집하셨는지. 네, 사전 서평단은 저희 이제 채널에서도 모집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도티님의 커뮤니티에서도 네,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못했군요. 하기로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네, 네, 저희 채널에서 모집을 했었어요. 네. 이렇게 사전 서평단 분들은 네. 사실 책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이벤트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사전 서평단도 뭔가 이렇게 모집을 했을 때 반응이 좋은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끌려서 이런 걸 신청들을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무래도 책이 나오기 전에 한정판으로 좀 희귀하게 제작되는 거라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다,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이러면은 그 전에 어떤 한정판 느낌으로의 그 사전 그 가제본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나만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책으로서 더 인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래서 도티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플랫폼도 워낙 확실하게 있으시다 네. 보니까 그 부분도.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1만 부를 사인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다 진짜일까? 저는 사실 사인본이 그냥 복사이거나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해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도티님 1만 부 다 사인하셨나요? 네, 물론입니다. 와. 네, 팔이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 1만 부 서적이 정말 너무 소중한 서적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1만 부는 그러면 어떻게 쓰였나요? 이 책은 예약 판매라고 해서 실제 책을 받을 수 있기 전부터 이제 링크가 오픈이 돼서 그때 판매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예약 판매되는 그런 만큼 네, 서점에 같이 이렇게 배분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네, 판매가 네,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본 같은 경우에는 직접
구매하실 수 있게 두기도 하지만 서점들에게 드려서 서점에서 또 이벤트를 하실 수 있게 한다고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서점에 가셨을 때 여러 가지 출판 이벤트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눈여겨서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이제 조금 더 마케팅을 오프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마케팅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 그냥 뭉뚱그려서 마케팅이라고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책을 마케팅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고 해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그쵸. 1만 부 정말 많죠. 1만 부가 많은 편인가요? 보통 사인본 몇 부 정도 하시나요? 정말 많은 편이에요. 네. 지금까지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보통이요. 이전에 이제 허지웅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6,000부 정도 사인을 했었는데요. 친필 사인본이 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요새는 인쇄 기술도 있으니까 네, 친필 사인본이 그렇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을 준 마케팅 활동이었네요. 화연님. 말씀 주셔서 또 그걸 알게 되었네요. 오프라인 마케팅은 영업에 가깝다라고 사전 인터뷰 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영업에 가까운 건가요? 영업을 포함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비중이 높다고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책은 상품이기 때문에 또 판매를 해야 되고 실제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어떤 매출에 대한 목표나 부담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팀이 예, 오프라인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서점 이 질문은 요거 설명드린 다음에 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4대 서점을 이해해야 오프라인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4대 서점이 어디죠? 어딜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4대 서점과 오프라인 마케팅이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어 있지요. 네. 한번 4대 서점. 이게 응답을 기다리니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먼저 답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4대 서점은 교보문고, 예스24, 그다음에 알라딘, 인터파크라고 저희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점들이 굉장히 크고 주요하기 때문에 이 서점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협의라든지 광고 이런 분들이 영풍. 영풍 네. 아쉽네요. 영풍. 네. 다 맞춰주셨네요. 다들 교보는 교보 알라딘은 다들 넣어주시는. 네. 그래서 이 주요한 이런 서점과의 소통을 오프라인 마케터가 진행을 하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아무래도 책은 그걸 구매하는 공간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서점과 얼마나 합이 맞느냐가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마케팅에서는 그런 4대 서점과 같이 행사를 한다거나 뭔가 도서를 유통한다거나 라는 일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그럼 혹시 그 세롬님께서 오프라인 마케터로서도 일을 하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오프라인 마케팅 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가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지금 있는 회사 이전에 좀 소형 출판사에 있었는데요. 그 소형 출판사에서는 내는 책이 모두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죠? 모두 성공해야 되는 책? 목표를? 네, 그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이 얘기는 네, 그렇고. 근데 실제 예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뒤에 혹시 있는 것 중에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여기는 말씀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럼 생각이 나면 그때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엔전이라 책 제목도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마케팅의 특징은 이제 그렇게 각 도서를 분야별로 담당하시는 MD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MD라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거죠? 물론입니다. 서점의 어떤 굿즈나 프로모션이나 아니면은 저희 책의 특장점을 설명하려면 MD님을 꼭 거쳐야 되고요. MD님과 어필하고 그다음에 소통하고 그다음에 광고나 이후에 이런 프로모션 계획까지 같이 협의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도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메모 패드를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를 네네. 그쵸. 저건 어떤 서점이랑 이거 아마 전 서점이었을 거예요. 담당 마케터님께서 포괄적으로 진행하셨던 이벤트. 4대 서점 포함한 모든 서점에서 진행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교보를 가시던 알라딘은 갈 수 없군요. 교보를 가시던 굉장히 잘 보이는 데 책이 있다. 물론 베스트셀러 섹션은 달라요.
베스트셀러 섹션은 진짜 베스트셀러인 거고 그게 아닌 영역에서 '이 책 되게 두드러지게 표지가 잘 보이게 되어 있네.' 이런 것들 다 마케팅이라고 해요. 아 네 맞지요? 맞아요.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앞으로 서점에 가셨을 때도 '이 책이 왜 이렇게 잘 보이게 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뒤에는 이렇게 '숨은 마케터의 노력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은품으로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대 서점 중에 지금 무려 3개가 온라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3개 4대 서점 중에 3군데에 그 사이트 상에 배너 광고를 한다거나 이벤트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또 오프라인 마케터의 네 영역이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꼭 온라인에서 일어나냐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냐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4대 서점과 관련된 마케팅이다, 아니다로 분리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아 MD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나요? MD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도 만나 보기만 해서 옆에서 보셨을 때 무슨 일 네네.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일단 굉장히 미팅이 많으시고요. 왜냐하면 상품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서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을 미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났던 MD분은 출판사가 아니지 책 MD죠. 그러니까 책을 저보다 훨씬 많이 보죠. 되게 여러 가지 오는 그래서 이 중에서 뭔가 픽해서 뭔가 올릴 상품들 그다음에 진짜 잘 됐으면 하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그 사이트 내에서 어떤 집적하시거나 아니면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광고주자 연결하시거나 네 이런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아. 세연님 저희가 다음번에 MD분을 한번 섭외해 보도록 할게요. 민 매니저가 한번 그 부분을 잊지 않고 꼭 해보도록 하고요. MD라는 건 도서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홈쇼핑에서도 MD가 있을 수 있고 네. 그 MD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많은 상품들 중에서 좋은 것을 골라내서 그 우리 공간에 오시는 분들 혹은 우리 사이트에 오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여지게 할까를 결정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은 직접 초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 광고나 책을 전시할 때 자리 싸움 너무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치열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오프라인 마케터 영역을 떠나서 사실은 이렇게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래서 자리 영역이 치열한 곳은 추첨을 하기도 한다고 네 들었어요. 네. 뭔가 공정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추첨 아니면 뭔가 수강 신청처럼 딱 열려서 그때 그 자리를 구자를 이렇게 점 찍어야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정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있는 거 모르셨죠, 여러분? 서점에 가셨을 때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오늘 알라딘 켜서 무슨 팝업들이 뜨는지 어느 배너 위치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이런 거 연구하시는 것도 책을 마케팅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해보셔야 되는 경험인 것 같아요. 유휴요혼님께서 오프라인 마케팅 종류도 저렇게 많았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굉장히 줄여서 단순화해서 네.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책을 마케팅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뒷부분에 직접 실전으로 경험해 보실 수 있게 디테일하게 준비했으니까 조금 더 진도를 나가 볼게요. 이것도 너무 궁금하죠. 출판 마케터는 도대체 누구랑 협업을 하는지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동그라미가 전부는 아니에요. 굉장히 지금 축소시킨 협업 파트너들인데요. 먼저 편집자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 마케터라는 기준에서 편집자랑도 협업을 하고 오프라인 마케터랑도 협업을 하고 컨텐츠 업체, 광고 대행사, 그다음에 인스타툰 작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등등과 협업을 한다고 하는데 평소에는 저분들하고 다 협업을 하시나요? 어떠세요? 책이 하나 나오면은 그 책 담당하는 편집자분이 있고 그다음에 책 담당하는 그 마케터분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터 저까지 그래서 주로 한 3 분이 그 책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마케팅 부분은 늘 3 분이 소통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광고 카피라든지 아니면 콘텐츠가 나오면 이제 콘텐츠 스크립트 같은 걸 같이 검토하고 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가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 이 책을 이 인스타툰 작가님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이 소개해 주시면 정말 잘 맞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PC 맞는 작가님들을 섭외를 해서 진행할 때는 또 다른 소통이 필요하고요. 네. 저렇게 콘텐츠 업체나 광고 대행사처럼 외주 업체랑 일을 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외주 업체랑도 일을 합니다. 그
직접 전문적으로 이제 그 책 설명하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요. 저희가 이제 책을 이제 의뢰 드릴 때 "이런 타겟분들에게 맞는 책이니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소통해서 예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다영님이 질문 주신 거랑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 마케터들이 꼭 영상 편집 같은 걸 잘해야 되냐? 이 질문은 아마 모든 콘텐츠를 온라인 마케터가 다 직접 만들 거야라는 생각에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먼저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 채널님은 네. 영상 편집 가능하신가요? 아니요. 저 잘 못합니다. 왜냐면 영상 편집 기술이라기보다는 왜냐면 그거 잘하시는 전문가분들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저희가 적절하신 분들을 찾아서 네 의뢰를 드리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이해하고 있는 것, 그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다.' 그 스크립트를 짜는 일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너무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하거나 하는 것은 더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이 책을 잘 이해하고 독자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포인트를 찾는 것, 이것은 마케터가 해야 되는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네요. 화연님이 독자에게 바로 닿는 이미지물은 편집자님, 마케터님, MD님, 함께 디자이너님까지 합세해서 힘을 모아서 만들어지나요? 네. 여기서 MD님은 제외고요. 저희 네 회사 스타분이 아닙니다. 그쵸. 네네. MD님은 외부분이시고 이제 네네. 내부분. 어 제작을 디자이너님께 맡기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새는 그 디자인 툴이 굉장히 잘 나와서 제작을 함께하는 경우도 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꽉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긴 하지만 화연님이 얘기해 주신 분들 중에서 편집자님, 마케터님, 디자이너님은 합세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만들고 있다. 네. 근데 가끔 급하거나 아니면 뭔가 바로바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디자이너님 없이 하기도 한다. 근데 편집자와 마케터는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많았지요. 이제 출판 마케팅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하루 일과가 궁금해요. 일상이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그 세롬님의 월요일 일상을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네 9시에 일단 출근을 하고요. 출근을 해서 메일을 이제 확인합니다. 메일이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주간 업무를 저희는 그 지난 금요일마다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간 업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왜냐하면 이제 9시 30분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들어가서 저희가 뭔가 저희 파트 내에 어떤 이슈 사항들 체크해서 네 갑니다. 그래서 주간 회의 끝나면 이제 그때 회의 때 다른 팀들의 어떤 이슈들 같이 공유가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트 내에 같이 공유를 하고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도서는 바뀔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광고 이제 시안이 있다, 들어왔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컨펌한다든지 아니면은 내부에서 콘텐츠를 제작했는데 그 시나리오 같이 확인하고 피드백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고 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책들에 대한 다른 일들을 진행합니다. 네 여기서 예를 들었던 거는 네 블로그 체험단을 진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금 몇 명이 지원했는지 지금 현황 체크하고 그다음에 링크가 지금 잘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로 저희가 신간을 작업하는데요. 새로 나온 책들. 근데 구간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2021년에 퓨전 사극이 뭐 6개나 제작이 된다는데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책을 같이 끄집어내서 또 뭔가 콘텐츠로 만듭니다. 구간과 관련된다는 게 네. 이미 나온 책하고 연결을 했을 때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네네. 네. 지금 신간 마케팅 하지 않은 도서라도 옛날에 나온 책인데 지금 어떤 이슈가 있어. 그러면 같이 뭔가 엮어서 콘텐츠를 만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퓨전 사극 봤어? 뭐 6권 이렇게 추천을 한다면 그중에 3권은 신간이고 네. 3권은 뭐 옛날 책이고 이럴 수 있는 그렇게 건가요?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렇군요. 재밌네요. 일상 이게 하루에 다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직 하루가 안 지났네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케팅 회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참석하는데 회의를 하려면 그전에 뭔가를 제가 준비를 했겠죠. 네. 그런 걸 준비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또 중간중간 세금 계산 처리 이런 일도 해요. 네. 비용 무슨 세금 전폐라든지. 계산서를 처리하시는 건가요? 네. 광고를 진행했으면 이제 비용을 이제 지급해야 되니 이제 그런 것들을
전표 처리를 합니다. 와, 이제 마케터가 굉장히 창의적으로 카피를 스스슥 쓰고 이미지를 차차삭 하는 줄만 알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걸 네. 되게 하기 위해서 네. A부터 Z까지 다 하고 계셨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비용을 제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리고 그 예산이랑 같이 밀접한 부분이라서 예산 확인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콘텐츠를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퇴근하시는. 네, 퇴근합니다. 여기서 3시 릴리즈라는 네. 부분을 또 지나칠 수가 없는데 네. 여기서의 릴리즈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지금 플랫폼에 저희 콘텐츠를 발행하는 시간이죠. 네. 아, 그러면 그 콘텐츠가 발행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발행된다는 건 사실 말 그대로 발행이고요. 그게 이제 플랫폼에 이제 노출되는 거는 좀 시간이 조금 걸려요. 네. 그래서 릴리즈는 우리가 이때 이 시간에 그냥 발행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예를 될 것 들어서 같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콘텐츠들을 이 네. 시간에 우리 블로그와 우리 네. 유튜브와 우리 또 뭐가 있죠? 네, 저희 채널들 뭐 네이버 인스타그램. 포스트라든지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다음에 있는 채널 아니면 뭐 서점 내 어떤 채널 이런 채널들에 이제 네,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일괄적으로 네. 3시에 쫙 네. 내보낸다. 아, 네.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유휴요호님. 6시 정시 퇴근 잘 지켜지나요? 네, 잘 지켜집니다. 네, 반전 대답. 6시 잘 지켜진다.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파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야 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특수사항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렇지 않고서라도 근데 자기 일들이 아직 좀 남아 있으신 분들은 야근을 하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6시에 퇴근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6시 퇴근. 네. 유림님이 이런 어려운 질문이 AI 시대에 따라서 마케팅이 달라진 게 있나요? AI가 마케터에게 도움이 되는지 위협이 되는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비틀리 얘기를 좀 해주면 어떨까요? 온라인 마케팅일수록 특히 또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틀리 얘기를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그 네. 장표를 같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들 중에서 기술이 마케터에게 도움이 되는 영역은 성과를 측정하는 영역이었어요. 잠시만요. 그럼 저희가 뒷부분 먼저 잠깐 갈게요. 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면 어떨까요? 네. AI를 그냥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발행하거나 광고를 진행하면 그 밑에 이제 더 알아보기라든지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데?라고 생각하시면 클릭을 하게 되세요. 그 클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곳이 대부분 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책이 있구나 우선 거기에서 구매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비틀리라고 저희는 쓰고 있는데요. 그 축약 링크예요. 그 통계가 나오는 통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이제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하는 그 기간에 지금 저 파란 막대를 보시면은 저 부분이 이제 광고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날짜에 이 정도 수치가 튀었어. 저 서점으로.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표는 지금 한 서점의 그 판매된 부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전일이나 후일보다 그 빨간 그 박스 안에 있는 판매 그 수치가 조금 높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이걸 클릭해서 구매를 했어라는 것을 좀 추적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발자국을 남기고 이제 기술이 그것을 다 추적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영역도 어떻게 보면 마케터에게 이게 위협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너무 성과가 측정이 잘 된다는 것이. 그렇죠. 잘 못하면 네, 드러나고. 그렇죠. 네. 근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는 영역인 걸로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가 또 연결될 만한 지점이 있는지 유림님 저희가 한번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세현님께서 파주에 사신다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세롬님이 일하시는 그곳이 파주 출판단지에 네, 맞습니다. 있으세요.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광고 시안을 컨펌한다거나 컨텐츠 시나리오를 확인하고 스크립트를 뭐 계속해서 본다거나 직접 만들기도 한다거나 하는 영역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케터의 일로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송은님이 출판사들이 파주에 많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요? 출판 단지가 있는. 네, 출판 단지가 파주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 이런 아. 것들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는 정부에서 주관한 어떤 "이 지구에는 출판사가 들어오면 좋겠어."라고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책적으로 네. 이 지역을 출판 업계에서 잘 활용하도록 하고 싶어라고 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다 보니까 네. 출판사들이 파주에 많이 있게 된 그런 결과가 그리고 나타났네요. 인쇄소나 네 그런 제작소들이 파주에도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창고라든지 물류창고 예 그런 것들도 같이 있고요. 아 그러네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이 다 상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관할 곳이 필요하니까 이제 또 그런 생태계가 다 그쪽에 잘 구축이 되어 있네요. 네. 다영 님께서 "책이 많이 팔릴 때 작가님들의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작가님들이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책에 인스가 있기 때문에 팔리면 이제 작가님들께 도움이 되죠. 그쵸. 네. 작가님들께 너무나 도움이 되는데 혹시 말씀 주신 영향이 그런 의도이신지 한번 보시고 답변이 충분치 않다면 추가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아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케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 게 많으시다 보니까 출판 마케터로 잠깐 빙의를 해볼까 해서 어떻게 하나요 시리즈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카드뉴스 인스타 마케팅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친근하게 느끼시는 마케팅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카드뉴스 인스타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카드뉴스 인스타 마케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를 먼저 띄워보는데요. 이런 거 많이 카드뉴스 보신 적 있으시죠? 인스타에서도 보시고 뭐 1분 카카오 채널에서 보시기도 하고 하면서 이거 다 제목이 너무 재밌잖아요. 진짜 연애해 본 사람들이 공감하는 구절 뭘까 하면서 클릭해서 보다 보면 마지막에 갑자기 책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저 책을 사게 되는 그런 상황들 너무 자주 일어나는데 이 인스타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 꿀팁을 좀 공유해 주신다면요? 네. 꿀팁. 네. 우선 책을 읽어요. 책을 읽고 여기에서 독자분들께 어떤 내용이 가장 흥미로울지를 추려냅니다. 네. 그리고 이 추려낸 내용은 사실은 그 도서가 에세이나 아니면 소설일 경우에는 그 스크립트 그러니까 소설에 있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발췌를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문장이나 아니면 스토리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도서일 경우에는 이 흥미로운 내용 앞으로 뭔가 요인할 수 있는 요소를 자료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 애가 필요할 경우에 픽션을 저희가 만듭니다. 가상의 사례와 인물을 만들어서 네 뭔가 공감할 수 있도록 네 작업을 혹시 해요. 예시를 주신다면 최근에 만든 것 중에 저렇게 가상의 사례나 인물을 만드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가상의 사례 사실 되게 많아요. 여기 지금 청소년분들께 가닿는 예를 하고 싶은데 직장인분들 대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회사에서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뭐 상사와의 관계 아니면 동료와의 어떤 뭐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되게 많이 만들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여러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글들을 보고 되게 배우기도 해요. '아 이런 상황이 있구나.' 네네. 그럼 평소에 저런 가상의 사례와 인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사례를 많이 수집해 두시겠네요. 네네. 그리고 뭐 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봐도 납득이 되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되게 마케터로서 필요한 역량이겠어요. 이게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만들고 계속 넘기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얼마나 공감되는지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그런 사례를 평소에 많이 수집해 놓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세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썸네일 잘 뽑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사례랑 인물을 만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네 그다음에 카드뉴스일 경우에는 스토리 라인을 작업을 하죠. 맨 처음에 스크립트를 작업하고 만약에 일러스트가 가미될 경우에는 작가님을 또 섭외합니다. 일러스트를 그려 주실 분을. 그래서 저희가 콘티 작업을 해서 같이 드리면은 이제 일러스트가 그려지고 입고가 된 다음에 디자인 작업을 다시 하죠. 그다음에 디자인이 한번 끝나면 이제 썸네일과 제목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업이 끝나면 이제 어떤 날짜에 이제 릴리스를 할까. 근데 그 릴리스가 굉장히 중요해서 서점 광고가 지금 들어간다. 네 그런 일정하고도 같이 맞춰요. 네. 직장인 콘텐츠야. 직장인한테 너무 공감이 될 것 같아. 이러면은 평일 뭐 오전 이제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직장인들이 뭔가 인터넷에서 검색할 만한 시간들 같이 생각해서 하고요.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네. 점심시간.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육아 콘텐츠야 아니면은 쪼끔 주말에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하면은 주말에 발행하기도 합니다. 저 릴리스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도 마케터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네요. 네.
그리고 카드 뉴스라고 하면 왠지 디자이너가 다 할 것 같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카드 뉴스에 들어가는 스토리라인을 잡고 콘티를 정하는 것까지도 다 마케터가 하고 그 카드 뉴스의 이제 제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마케터가 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마케터가 굉장히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영역을 하고 있다. 심지어 이게 언제 어떻게 발행될 거냐, 어느 플랫폼에 발행될 거냐라는 것까지도 마케터가 하는 일이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광고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오셨죠. 네. 이 책은 허지웅 작가님의 살고 싶다는 농담이라는 책인데요. 네. 일단 저기 맨 위에 보시면은 저게 목차예요. 그래서 목차 중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재밌을까를 살피고 제가 뽑았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나만 불행한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한테 뭔가 허지웅 작가님이 얘기하는 특별한 그런 챕터였어요. 그래서 불행이란 지금 예를 들어 설국열차하고 비슷해서 설명하셨거든요. 설국열차 안에 그런 지옥 같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니라 바깥에 내리고 있는 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불행이 나만 불행한 것 같아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내가 생각할 수 있지? 이거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점을 어떻게 달리할 수 있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낙 잘 써 주셔서 이제 카드 뉴스는 좀 짧잖아요. 근데 거기에 담을 수 있도록 좀 다듬고 발췌하는 작업으로 해서 네, 카드 뉴스를 완성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목차를 통해서 좀 찝어내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제 이 관점을 한 8장에서 10장 정도 되는 카드 뉴스가 보통 몇 장이죠? 이건 스토리라인이 좀 길어서요. 20장이 넘었어요. 네. 조금 길게. 네. 카드 뉴스도 되게 양이 유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네네. 보통 평균적으로 몇 장 정도 하나요? 사실 플랫폼마다 다른데요. 인스타는 10장을 못 넘어가니까 10장 안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네이버 포스트나 아니면 1분 같은 경우에는 긴 것도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길게 작업할 때는 30장도 작업을 합니다. 이게 막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게 막 ABC 완전 새로운 영역이라기보다는 세롬님이 예전에 서평을 되게 많이 남기셨었다고 했었잖아요. 책 리뷰, 블로그를 통해서 남기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쌓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아무래도요. 가장 흥미로운 영역을 찾아서 리뷰를 하는 거니까요. 그쵸, 리뷰를 네.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책을 어떻게 마케팅하는지가 궁금하고 앞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평소에 이 카드 뉴스 만드는 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만의 카드 뉴스를 만드는 것들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만든 카드 뉴스를 이런 플랫폼들에 태우는 거죠? 네네. 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빨간 박스로 된 영역들이 이제 책에 주된 영역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책 문화라고 해서 책만 이렇게 노출하는 판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여기에 이렇게 노출을 해서 클릭을 유도하고 네, 콘텐츠를 읽게 합니다. 저런 곳에 컨텐츠를 노출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돈이잖아요. 네. 아마 이제 공식적인 비용을 그러니까 정해진 비용을 받는 곳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하나 정도 뭐 광고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실 저 영역은 광고가 아닌데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를 노출해 주는 거 저희가 돈을 받거나 돈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의 어떤 구자는 배너가 광고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노출하는 효과가 이 배너 광고만큼의 효과가 있다라고 내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네이버의 그 영역이 전부 광고는 아니고 네. 광고인 영역도 있고 아닌 영역도 있지만 네네. 광고인 영역에 같은 경우에는 광고비를 지불하고 그게 아닌 영역은 네이버가 봤을 때 이제 이 내용이 좋다라고 네, 하는 픽해서 것을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더 노출하고 싶다면 더 좋은 광고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해야지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출판 마케팅은 정말 컨텐츠를 만드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뭔가 컨텐츠를 보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흥미로운 부분을 기록을 하고 뭔가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걸 좋아한다든지 그러신다면 출판 마케터로서의 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는 이벤트예요. 이제 온라인 마케팅도 있지만 오프라인 마케팅도 있잖아요. 오프라인 마케팅에서 여러 가지 굿즈를 한다거나 이런 이벤트는 어떻게 하나요? 굿즈 마케팅은 사실 여기에 제가 다루고 지금 죄송합니다. 네, 온라인 마케팅으로 일환으로 이벤트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굉장히 고전이에요. 12권짜리 책인데 그 책이 나오면서
타월을 만들었어요, 마케터님이. 어. 근데 그때 그 마케터님이 만든 타월이 그냥 사실 평범한 타월이잖아요. 근데 제가 네이밍을 붙이기를 영원한 시간을 닦는 타월이라고 해서 오. 조금 웃기게,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끝나지가 않을 정도로 되게 긴 책이라서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타월을 소개하고 이런 이벤트를 했습니다. 또 좀 재밌는 거로는 저 옆에 있는 책이 827쪽이에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 책은 읽고 리뷰를 쓰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저건 좀 너무하죠. 저 책을 다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저렇게 좀 네이밍을 해도 너무한 이벤트라고 잡아봤고, 또 그 밑에 있는 책은 신의 고용이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가벼운 책이에요. 네. 근데 신들이 뭔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새해에 맞춰서 이벤트를 했어요. 신들이 뭐 소원을 이루어 주니 새해 소원을 한번 써 봐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원을 댓글로 남겨 주셨어요. 네. 그 책의 특성에 맞춰서 네. 이제 그게 그냥 이름 정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내용까지 연결될 수도 네, 있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벤트를 기획하는 일까지도 마케터가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까 효과를 측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꽤나 많았어요.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화장품을 마케팅한다거나 다른 마케팅들도 굉장히 많은데 출판 마케팅이 다른 마케팅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판 마케팅은 우선 도서 하나에 그 이야기 콘텐츠가 이미 너무 정제된 콘텐츠가 이미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그 부분에서 이제 원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화장품 마케팅이라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끌어오거나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책에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유의해서 작업하는 거라고 하면은 공공의 이익? 뭐라고 해야 될까요? 책이 어쨌든 세상을 조금 좋게 만들려는 그런 물성을 가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종이나 젠더나 혐오나 차별 어떤 이슈에서 되게 민감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한번 릴리즈를 하면은 많을 때는 이제 30만 뷰? 그러니까 30만 명이 읽기도 하고 뭐 적어도 2만 뷰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그 많은 분들의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착화된 이미지나 고착화된 어떤 이야기들을 발행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컨텐츠 마케팅하는 결과물 자체도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이야기이자 컨텐츠라고 보시고 그런 부분에서 검열을 열심히 네네. 하고 계신 부분이 있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육아나 교육의 이슈가 있을 때 당연히 어머니의 영역, 여성의 영역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들을 사실 좀 바꿔서 남편을 데려온다든지 남성 이미지를 쓴다든지, 그리고 뭐 사장님이 나오는 어떤 이미지, 50대 남성으로 그려지는 어떤 우리의 그 이미지들을 바꿔서 여성도 같이 출연하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조금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스스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자동차 마케팅을 갑자기 생뚱맞지만 자동차 마케팅을 하던 사람인데요. 자동차 마케팅을 하던 사람으로서 출판 마케팅, 책 마케팅을 봤을 때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보였어요. 지금 말씀 주신 결에 맞춰서 이게 아무래도 이야기를 파는 이야기를 결국 팔게 되는 그런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것들은 상품에서 이야기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상품의 이야기를 입혀서 한다면 이건 이야기 그 자체를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이야기 자체에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마케팅이다 보니까 정말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혹시 뭔가 상처를 받는다거나 소외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세연님께서 마케터분들이 어떤 굿즈를 만들지 정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굿즈를 어떻게 마케팅할지 정하시는 건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굿즈는 보통 새롭게 만들지 않으시나요? 네. 새롭게 만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좀 상품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것들을 사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네. 굿즈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컨셉에 맞춰서 네. 굿즈를 새롭게 만들어서 마케팅을 한다라고 네네.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캠페인에 대한 질문도 있었어요. 워낙 많은 캠페인을 하셨는데 네.
그중에서도 조금 더 기억에 남는 캠페인 있으실까요? 네. 작년에 했던 것 중에서 쪼끔 저한테도 새로운 시도였던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떼걸룩이라고 그 떼걸룩. 음악 큐레이션을 하시는 그 유튜버 분이세요. 여기에 이제 플레이리스트 제목으로 저희 책을 하기를 제안해 드렸어요. 요새 플레이리스트에 굉장히 감성적이거나 아니면 공감이 되는 문구로 이렇게 적어서 유입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책 제목이 이제 "우리가 이 도시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라는 약간 감성적인 그런 내용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어쨌든 좀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 제목이랑 좀 어울리는 국내 인디 작가들 그 리스트로 이제 채워 주셨고 근데 제목만 알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제목이 너무 기니 이거를 함축해서 우도주라고 명명을 해서 그 댓글 이벤트로 우도주 삼행시 이벤트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이제 도서를 이렇게 지원하는 당첨되신 분들한테 도서 선물하는 예 그런 캠페인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리스트 들어 주시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남겨 주셔서 이 책 제목만큼은 '각인이 됐다. 아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고 예 생각이 돼요. 저도 되게 재밌는 캠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책을 마케팅하는 캠페인의 경우에는 책의 내용을 알린다거나 뭔가 그래서 컨텐츠 마케팅이라고들 하는데 얘는 컨텐츠 마케팅이면서도 뭔가 조금 더 경험에 가까운 네. 그리고 제목을 알리면서도 조금 더 뭔가 다르게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혹시 내 외부적으로 반응은 어땠나요? 뭔가 외부적으로 조금 신선한 아이디어다. 뭔가 새롭다. 왜냐하면은 저 캠페인 진행했을 때 표지나 이런 것들을 전혀 노출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용감하다." 네 이런 그런 댓글들을 네 확인을 하고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마케터로서 사실 하다 보면 되게 잘 되는 어떻게 보면 몇몇 분들은 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을 할 수도 있는데 세롬님은 용기를 내서 굉장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셨던 게 되게 저희에게도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될 것 같아 네. 캠페인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뭔가 잘 된다라는 의미가 잘 팔린다라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사람들한테 새로운 시선을 줄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마케터로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좋다고 생각을 뭐 1 인이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관련된 그 담당자들이 많거든요. 담당자들이 모두 합의를 해서 좋다.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조금 조성되는 분위기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이렇게 틀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을 꼭 출판 마케팅에서 해 보실 수 있기를 혹은 출판 마케팅이 아니더라도 꼭 그런 캠페인 한번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캠페인이 눈에 걸렸을 때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마케터분들이 더 힘을 내서 이런 캠페인을 하실 수 있으니깐요. 이 질문 진짜 많았죠. "마케팅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냐? 마케터의 현실을 알려달라. 열정페이라고 하는데 사실이냐? 6시 퇴근 진짜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마케팅 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그 앞에 출판 마케팅이 없더라도 사실은 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어쨌든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소통 부분이 쪼끔 어려운 것 같아요 늘. 왜냐하면은 책은 일단 기획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오래 품고 온 편집자의 시선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고 그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제 저의 어떤 다른 온라인 마케팅의 다른 시선이 있는데 그 시선이 약간 부딪히거나 그것을 쪼금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나 예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건 마케터의 숙명인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 마케팅을 할 때도 자동차 마케팅을 R&D 하신 분과 자동차 마케팅을 뭐 설계하신 분과 자동차 마케팅을 영업하시는 분과 다 너무 시선이 달라서 그 안에서 그걸 조율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게 사실 마케터로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부분은 꼭 생각을 하셔서 '내가 마케터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점과 단점 질문도 있었는데요. 마케터의 장점과 단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케터의 장점 출판을 껴야 할까요? 네. 출판을 껴서 한번 볼까요? 출판 네. 마케터로서 장점과 단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업무 시간에도 책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인데요. 장점 맞나요? 업무 시간에도 책을 볼 수 있다. 네. 근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업무이기 때문에 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일을 하고 있구나.'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단점은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게 단점이겠죠. 네. 책이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5권 정도 나와요. 네, 그 5권의 일을 모두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2권에서 3권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읽어야 알아야지 진행을 하니 네. 마음껏 읽는 거 뭐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건 장점이지만 또 '아 그걸 다 읽어야 한다.' 네, 이것도 좀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읽다 보면 이제 이 책이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도 좀 괴롭지 않으신가요? 네. 분야가 저희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야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이고 또 그 안에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서 독자분들 찾아서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마케팅을 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마케팅하는 게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매력적인 부분을 찾고 그거에 대한 애정을 쏟아부어야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세롬님은 책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장점으로 느끼시는 게 되게 신선하네요. 오잉님께서 "그러면 한 책을 여러 번 읽으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데 읽을 때 시차를 쪼끔 두고 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처음에 이 목차나 이 챕터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콘텐츠가 뭐 잘 됐어. 근데 이제 2번째 이제 콘텐츠 작업을 해야 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경우가 있죠. 근데 쪼끔 시차를 두면은 '내가 이거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챕터인데?' 하고 쪼끔 찾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한 책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읽기 위해서 네, 노력한다라는 점. 맞습니다. 네. 오잉님 답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이 질문도 아까 주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제 처음 직장과 지금의 직장. 그래서 처음은 소형 출판사셨고 지금은 대형 출판사신데요. 출판 마케터로서 일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둘의 차이점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 예산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쵸, 그쵸. 네, 그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미지 드렸던 거는 사실 저희 출판사 예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출판사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출판사니깐요. 하연님 너무 출판인다운 멘트. 네. 그쵸. 역시 사랑하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요새는 굿즈들 서점 너무 잘 만들잖아요. 알라딘 굿즈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출판사, 대형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굿즈를 같이 만들어요. 비용을 같이 투여해서 서점과. 네, 서점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서점이 어쨌든 제작에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쪼끔 더 좋은 퀄리티 그리고 더 많은 수량 그리고 굉장히 뭐 오픈 일정과 맞춰서 되게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렇게 컵 같은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무슨 북스텐트 이런 걸 만든다든지 쪼끔 고급. 네, 고급. 네. 근데 저희는 도서 전과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포인트 차감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처음에 투여할 수 있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독자분들께서도 되게 좋아해 주시고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니까 많이 소구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소형 출판사인 경우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산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쪼끔 아이디어로 승부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건 제가 그 전 출판사에 있었을 때 만들었던 것인데요. 2016년에 나왔던 책이에요.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라고 서프레스트라는 영화도 그 시기에 같이 개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성 참정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참정권 운동을 했던 분들이 당시에 진짜로 자기들끼리 어떤 배지를 만들어서 내가 우리가 이 일원이다를 공유를 했던 네, 그런 것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료조사를 저렇게 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배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저기에 영화랑도 콜라보를 그러면. 네, 했습니다. 근데 영화 원작 소설인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원작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렇게 같이 표지도 나중에 발의하고 네, 진행을 했었어요. 저렇게 오히려 비용이나 이런 자원이 한계가 있을 때 더 아이디어를 내합니다. 그래서 저 배지는 굉장히 좋아해 주셔서 배지를 또 저희가 4개를 한 권에 다 못 드려서 또 조합이 있었거든요. 그 배지를 모으려면 책을 또 사야 되거나 아니면 아직 그 배지가 있는 서점을 찾아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나눠 주시는 "지금 어디서 살 수 있냐." 네, 이런 분들도 쪼금 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약간 그쵸.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아이돌 카드를 사더라도 그런 꼭 원하지 느낌이죠. 않는 카드가 네. 나온다거나 네네. 그런 게 또 다 마케터들이 하는 거니깐요.
근데 심지어 저거는 너무 책과도 잘 맞는 네. 그런 아이디어였고 사실 배지를 준다는 건 신선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배지에서 또 이야기를 네. 끌어내고 이 책의 흥미로운 부분이나 책과의 내용과 연결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마케터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소형 출판사를 난 대형 출판사를 꼭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둘 다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맞아요. 들면 사전 인터뷰 때 말씀 주셨던 게 소형 출판사라서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오프라인 마케팅도 했다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그 인력의 한정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긴 한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소형 출판사의 경우에는 한 책에 조금 더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편집자의 영역이었던 목차나 아니면 제목이나 뭐 하다못해서 행간이라든지 느낌 이런 장평이라든지 그런 것들 아주 세세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면 편집자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네,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자들도 같이 이렇게 책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마케터가 많이 의견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마케팅의 영역에서도 편집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같이 협업한다는 느낌으로 한 권의 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폭넓게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소형 출판사에서 일했던 경험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또 그 소형 출판사에서 이제 세롬님을 고고학을 전공하신 세롬님을 잘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재밌는 마케팅 캠페인들도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꼭 대형 출판사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파트 2가 끝났는데요. 혹시 여전히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남기시는 동안 저희가 커버하지 못했던 사전 질문들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책이 얼만큼 팔릴지 예상 부수를 정하는 건 마케터의 일인가요? 네, 아까 설명 주신 거에 의하면 편집자의 일인가요? 마케터 같은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책을 기획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독자를 찾아서 이제 기획안을 내고 편집을 진행할 때 이미 그 시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해요. 네. 이 시장에는 유사 도서나 경쟁 도서가 이런 도서가 있었고 얼마나 많이 판매가 됐었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책을 이제 기획하는 시점에서 이 책의 어떤 판매 부수는 이 정도가 될 것이다를 같이 가늠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그 영역은 편집자와 마케터가 같이 하는 영역이다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출판사 SNS에 올라오는 글 중에서 마케터가 담당하는 파트는 얼만큼인가요? 이건 전부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이거는 회사마다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케터가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보도자료 같은 거를 이제 편집자가 쓰기 때문에 그쵸, 네, 그쵸. 거기에서 기반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김단희 편집자님도 말씀 주셨었는데 그 보도자료는 또 편집자님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마케터가 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 달에 몇 권 정도의 책을 마케팅하나요? 이 부분은 아까 5권? 책은 5권 정도 나오는데 제가 담당하는 책은 한 2권에서 3권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책이 그달에는 2권이 나오지만 앞으로 나올 책도 해야 되고 저번 달에 나온 책도 아직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맞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6시에 퇴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퇴근은 해야 합니다.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작품의 셀링 포인트를 찾아내는 비결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거는 아마 마케터마다 접근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다를 것 같긴 한데 세롬님은 어떻게 하세요? 작품의 셀링 포인트. 사실 작품도 지금 분야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이미 너무 유명한 작가분이다 하면 작가가 이제 셀링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작가를 어떻게 우리가 많은 그런 매체에 노출을 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이 좀 협업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고 네. 이거는 사실 분야마다 너무 다른 거라서 네, 분야마다 다르고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관점도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셀링 포인트를 조금 많이 그것을 유추해보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 이 마케터는 이런 식으로 카피를 냈을까? 이런 식으로 뭔가 행사를 했을까? 이런 것을 오히려 많이 수집하시면서 네, 역추적할 수도 있겠죠. 네. 역추적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셀링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
또 채팅창이 굉장히 지금 조용해졌어요. 혹시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겠죠? 네.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우리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는데 출판 마케팅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2021년 3월 6일 버전으로 한번 네, 지금의 내가 생각하는 네. 출판 마케팅의 핵심. 너무 어렵네요. 면접 질문 같습니다. 네. 혹시 면접관님 아니신지. 아, 네네. 출판 마케팅의 핵심이요?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출판 네. 마케팅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다. 저는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콘텐츠 마케터이기 때문에 핵심은 지금 독자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 어떻게 잘 잡아서 발화를 할 것인가. 어쨌든 저를 통과해서 발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없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인종이라든지 그냥 차별이라든지 이런 언어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도 잘 다가가서 뭔가 이것들이 그냥 광고가 아니라 책을 굳이 사지 않으시더라도 이 콘텐츠로서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게 하는 게 뭐였죠? 목표? 출판 마케팅의 핵심. 핵심인 것 같아요. 아니, 책을 사셔야 하는데. 네, 여기서 지금 자아 분열을 좀 느끼실 네. 수가 있어요. 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책을 반드시 사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책 자체의 본질이 아까 정제된 컨텐츠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야기다 보니 더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마케팅이면 오히려 무조건 사게 만든다, 그 제품이 빛나게 만든다라고 하셨을 텐데 출판이라서 더 이런 답변이 나오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출판 마케터라는 직업이 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이런 컨텐츠가 너무 좋고 이야기가 너무 좋고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세상에 발굴되어서 전달됐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출판 마케터라는 직업을 꼭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파트 2까지 끝내봤어요. 되게 열심히 달려왔지요. 파트 1에서는 최세롬 마케터님께서 어떻게 마케터가 되셨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파트 2에서는 책은 어떻게 마케팅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 3에서는 출판 마케터 혹은 마케터를 꿈꾸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소해도 좋으니까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해소하는 시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매번 되게 놀라는 점이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스스러 분들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나는 지금 10대인데 내가 일을 할 때는 10년 후인데 그때도 이 업계가 지금처럼 흥할 거냐 사라지진 않을 거냐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출판 업계, 책이라고 하면 곧 사라진다. 공룡에 굉장히 많이 비유, 곧 멸종될 거야 라고들 많이들 전망을 보잖아요. 실제로 그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출판 업계의 미래. 네,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어둡다고요? 네, 어둡지만 솔직한 답변. 네, 솔직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읽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그것으로 관심이 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이라는 어떤 것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에 있는 것이겠죠? 네. 어둡긴 하지만 사라지진 않을 거다. 네. 말조심해요. 근데 이렇게 네. 그쵸. 책이라는 게 사라지진 않을 거다. 그리고 좀 놀랐던 게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작년 한 해 지금까지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모든 업계가 되게 생각지도 못했던 변혁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책은 약간 호황의 시절이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넷플릭스도 지치고 여행도 못 가고 이제 뭔가 보는 것도 너무 지겨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저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를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그런 기사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책 판매량이 오히려 20% 이상 네. 증가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둡다를 변경하겠습니다. 알 수 없다. 아 네. 좋네요. 알 수 없다. 우리가 만들어갈 수 네. 있다라고까지도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려가 된다."라는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아 네. 지금 여러분들 너무 하고 싶으신 것들 많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그렇고 여행 너무 가고 싶으시고 뭔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뭔가 조금 어려우니깐요. 이제 근데 코로나가 쪼끔 잠잠해지고 종식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억눌렸던 욕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책을 쪼끔 잊지 않으실까.'라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약간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가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두가 사라지겠다라고 하지만 사라지진 않을 거다. 어두울 수는 있어도 사라지진 않는다라는 이 멘트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이책 시장이나 출판사들도 지금 되게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예전에 몇몇 대형 출판사 위주였다가 지금 독립 출판이 너무나 당연해졌고, 또 종이책이 전부였는데 전자책이 너무 많이 활성화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될지에 대해서도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로운 의견. 사실 읽는 사람들이 줄어든다가 출판 시장의 가장 큰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보일진 몰라도 근데 반대편에서는 작가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작가가 되고 싶으시다는 분들은 사실은 독자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뭔가 작가가 되면서도 독자를 찾는 이런 니즈들이 조금 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판사는 예전에 편집자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기획을 하고 작가를 발굴하는 어떤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쪼끔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 스스로가 자기가 먼저 책을 만들고 뭔가 기획안을 줘서 이제 출판사에서 진행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약간 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새롭게 새로운 생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시로 주셨던 것도 요새 뭐 아예 작가분들이 출판사를 만든다거나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배우분들이 많죠. 만든다거나, 그쵸? 네네네. 어떤 편집자나 마케터 어떤 출판의 전문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통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책 출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가능한 네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인증이 있어야 책을 만들 수 있었다고 옛날에는 생각이 됐더라면 지금 누구나 사실 작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생태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얼마 전에 박정민 배우님의 그 서점에 갔었는데 그분이 또 출판사를 내셨더라고요. 아 네 박정민 맞아요. 배우님도. 그쵸?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독립 출판을 하셔서 책을 만드신 솜 작가라는 분을 또 인터뷰를 했었는데, 솜 작가도 9월 출판사라고 하는 1인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우리의 옆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재단하기엔 되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는 분명 기회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유튜브랑 책이 과연 공존할 수 있을까? 유튜브 때문에, 넷플릭스 때문에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 네. 그런데 역으로 유튜브에서 소개된 책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책은 누군가가 소개해 줄 때 가장 큰 니즈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뭔가 즐겨보는 유튜버, 뭔가 내 인생을 걸고 소개하는 책, 정말 "이 책은 너무 좋아."라고 소개를 해 주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종종 있는데 정말로 판매가 진짜 많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꼭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책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내가 책을 소개받아서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이제 핵심은 유튜브를 광고로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그냥 자기가 좋아서 그런 추천하는 책들을 유튜브에서 얘기했을 때 그게 이제 생기는 그런 영향력들이 있는 것. 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고 넷플릭스를 많이 본다는 거는 그만큼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많아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책이다, 영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보다는 매력적인 이야기라면 이게 책이라는 물성으로 표현이 되든 뭐
영상이라는 물성으로 표현이 되든 계속 인기를 끌게 되고 사랑받게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랑받을 수 있는, 더 뜨거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마케터로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으신지, 평소에 마케터로서 뭔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는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유튜브 책 마케터신데 유튜브를 네. 굉장히 많이 네. 보신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보는데 광고를 많이 봐요. 심지어 광고를 많이 보신다. 네네. 보통 그래서 다들 스킵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도 사실 비용을 내면 예 프리미엄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프리미엄을 하지 않고 광고를 봅니다. 그래서 요새 거기서 어떤 트렌드인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요. 네. 그래서 광고도. 네. 저희 출판 업계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어떻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저 구장에선 저런 식으로 광고를 하네. 이거는 이렇게 광고를 하네. 이런 것들 인스타에서도 많이 보고 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반면에는 고전을 또 많이 읽어요. 네. 좀 계속 이렇게 익숙한 이야기만 읽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게 또 그때는 목말라서 그때는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되게 옛날 것들 읽고요. 아니면은 안 될 때는 사전을 읽기도 하고. 네. 사전을 읽으신다고요? 네. 그냥 습관이라고. 사전을 읽으시다니. 그럼 기억부터 읽으시는. 그냥 마음대로 펴서. 네. 되게 낯설게 제가 단어를 찾아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단어를 그냥 알게 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광고도 챙겨 보시고 사전을 평소에 읽으신다라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두 가지 언어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되게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과 네. 지금 유행하는 것에 네네. 둘 다 촉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신다라는 부분은 너무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어나 이런 것들을 보신다는 거까지도 놀라웠는데 사전을 읽으신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긴 하지만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한번 여러분 오늘 한번 사전이 집에 있으시다면, 근데 요새 종이 사전이 또 있으신 분들이 사전은 종이 사전이 최고인 것 같아요. 한번 책을 사듯이 네. 종이 사전을 한번 구매하셔서 이것저것 펼쳐서 한 번씩 내가 알고 있던 단어의 뜻이 맞나? 라는 것을 챙겨보시는 것도 마케터로서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추천해달라라고 이야기해주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3권의 책을 추천해주셨는데 어떤 책인가요? 사실 책은 여러 가지 정말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10대 분들이 10대에 읽었으면 정말 좋았을 지금 책을 읽으면 좋을 책. 가져왔어요. 사실 저 2권은 네 2권은 이제 10대일 때 꼭 읽으면 좋은 책. 사랑하는 안드레아라는 책은 우선 엄마랑 아들이 서로 알아가는 편지체로 돼 있는 책입니다. 대만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들은 또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엄마는 대만에 있고. 동서양의 약간 문화가 같이 오면서 아무리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이지만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은 그 대만에서 신문에 아마 기고가 됐던 책이에요. 그 칼럼의 과정들이. 그거 나중에 엮어낸 책인데 부모 간의 소통 그리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엄마라도 어떤 세대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렇게 소통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되게 읽으면 좋은 에세이입니다. 네. 좋네요. 근데 10대 때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책은요? 네, 두 번째 책은 10대 평화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정치에 대한 책이에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10대 때 어떻게 내가 느낄 수 있을까라는 걸 되게 조금 쉽게 알려준 책이에요. 어떤 학교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를 표방해서 학생들에게 꾸려보라고 그 어떤 뭐라고 하죠? 실험 같은 걸 해요. 어떤 선생님이. 그래서 그 결과를 이렇게 적어냈던 건데 예상보다 학생들이 너무 잘했던 거죠. 근데 이것들이 저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데 10대 분들이 이걸 10대 때 읽으면 20대가 되어서 30대가 되어서 어떤 사회에 나와서 내가 다른 관심과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마지막 책은 사람, 장소, 환대였는데요. 네. 이 책은 제가 소개가 안 좋았네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저는 몇 번을 읽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죠?
근데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근데 이 책은 10대가 아니더라도 20대, 뭐 30대 조금 나중에 돼서도 읽으셔도 좋을 책 같아요. 네. 마케터를 꿈꾼다고 했을 때 이런 책을 떠올리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너무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책은 마케팅이 된 책이거든요. 잘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정말로 좋은 것들은 쪼끔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것들은 다 구간이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찾거나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뭔가 베스트셀러에서 순위에서 뭔가 찾을 수 있는 책보다는 제가 또 직접 읽었고 쪼끔 지금 찾기 어려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기만의 관점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고 경험하는 것이 마케터가 되어서 책을 잘 팔리게 하는데도 굉장히 필요한 자양분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3개의 책 꼭 한번 보시고 저희 스스에도 구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스스에 오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다들 잘 계신 거 맞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저희 거의 이제 마무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네. 이 얘기 하자마자 또 질문해 주셨네요. 특별히 좋아하거나 존경하시는 작가가 따로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일단 사전을 쓰신 분 빼고 네. 정말 개인적으로 네, 존경하시는 네네네. 작가. 저는 또 사전과 같은 맥락으로 시집도 많이 봅니다. 시집. 네. 근데 되게 낯선 언어라서 네, 보는데 김사인 작가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김사인 작가님. 네네. 어떤 책을 쓰셨죠?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네.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런 생각도 안 나네요. 네. 여러분 오늘 세롬님이 원래 이렇게 뭔가 대담을 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이렇게 앞에 나오시는 걸 해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대요.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용기를 내서 이렇게 네. 대화를 참여해 주신 거다 보니까 중간중간 잠깐 생각이 안 나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저희가 다 캐치를 해서 정보로 전달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김사인 작가님이신. 네. 맞습니다. 네. 밤에 쓰는 편지. 네. 라는 시집을 쓰셨다고 하고 저는 지금 꼭 캐치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이거예요. 낯선 것과 익숙한 것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것. 항상 익숙한 것만 본다라는 것은 거기에 빠지기 쉽고 다른 것이 안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그런 낯선 것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 그 낯선 것이 심지어 사전을 펼쳐 읽는 것이건 논어라는 고전을 읽는 것이건 계속해서 그런 낯선 것에 자신을 던져보는 것? 그런 것은 놓치지 않고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원에 관한 책도 보시나요? 네,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분야를 가리지 않고 봅니다. 심지어는 뭐 십자수 책도 보고요. 종이접기 책도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발화하는 형식이 너무 달라서 그래서 물리책 발화하는 형식이요? 네, 책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책이라고 해도 분야가 과학이거나 과학 중에서도 물리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이야기들 그 뭐라고 그러죠? 학계만의 언어? 예,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굉장히 많은 책을 보고요. 그 책을 또 같이 펴 놓고 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권을 통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잠깐 이 책을 봤다가 저 책으로 넘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질리지 않아요. 네. 내가 모르는 분야여도. 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지금까지 뭐 한 번에 봐서 여기까지 끝까지 읽어야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볼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네, 봅니다. 네. 그런 다른 업계는 아니고 다른 분야의 그런 어휘, 어원, 뭐 단어, 표현 그런 걸 자꾸 노출시키려는 노력은 왜 하시는 걸까요? 우선 첫 번째는 재미고요. 일단 재미있다. 네네. 재밌어요. 그리고 책이라도 사실은 책이 다루는 분야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그런 데서 이제 뭔가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런 모든 습관들이 쌓여서 지금 콘텐츠 마케팅을 하는 그 세롬님의 체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영역에서 지금까지 익숙한 거 위주로 발견하셨다면 낯선 것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시도를 해보시기를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대답 안 했죠. 네. 출판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뭐 태도일 수도 있고 역량일 수도 있고 뭐 습관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가장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마케터이고 또 책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제가 제작하거나 만드는 것들이 늘 사회나 어떤 같이 지금 동시대에 살아가는 분들과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직업임을 인지하고 그것이 제가 원하든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상품의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점, 공공성 이런 것들을 좀 늘 생각하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이자 마음가짐? 네. 여기에 이 바나나 우유 이미지 네, 요새 되게 이것은 핫하죠. 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요술단지 바나나 우유였던가요? 빙그레가 마케팅을 너무 잘하고 있어서 유심히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이것이 태도, 마음가짐, 능력하고 쪼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안테나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 걸 말씀드리려고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책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네. 뭔가 마케팅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는 것. 네. 그 옆에 벚꽃 사진이었나요? 이것은 뭐죠? 여기도 잘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트위터인데요. 그게 3.1절 트윗이었는데 그 3.1절하고 산림과학원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은데 여기서 그 식물 자원, 식물 주권 이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식물에게도 네. 권리가 있다. 네, 뭔가 우리나라 자생하는 그런 식물들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역시 정말 다르다. 잘하는 것은. 네, 그리고 같은 어떤 시기나 어떤 3.1절 시기죠. 네, 그 시기에 굉장히 많은 다른 분야에서 마케팅 같이 하시는데 여기서는 언어가 이렇게 발화되는구나.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잡았던. 네. 너무 재밌네요. 저는 국립산림과학원에 마케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트위터를 하고 계시고 또 3.1절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는 거 캐치해 두신 게 그것이야말로 정말 마케터가 되기 위해 되게 중요한 습관 혹은 능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뭔가 하나의 현상 혹은 그런 하나의 뭔가 모두가 생각하는 지점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다르게 발화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또 컨텐츠 마케팅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당장 이제 3.1절은 지났고 식목일에 한번 여러분 혹은 화이트데이는 너무 뻔할 것 같고요. 식목일에 각각의 기관들이나 뭔가 브랜드들이 어떻게 이 식목일을 활용하는지를 그 언어들을 좀 잘 캐치해 보시면 또 좋은 마케팅이 되실 것 같아요. 스스도 한번 식목일 공약 가야 되나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 식목일 만매니저가 한대요. 네. 그럼 계속 넘어가 볼게요. 네. 책을 마케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까 마케팅의 핵심과 연결될 수도 있긴 한데요. 10만 뷰의 의미에 대해서 저한테 살짝 미리 얘기해 주셨었어요. 네. 저희가 콘텐츠 릴리즈를 하고 뷰가 이렇게 뜨는데요. 10만 뷰는 10만 명은 아니지만 1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그 콘텐츠를 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만 명에 말하자면 1분을 그 콘텐츠에 썼다는 1분. 뜻입니다. 네네. 10만 분. 최소 1분을 보셨을 테니까요. 그 시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정말 어떤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인가 그 수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그 사람들이 쓴 시간이다라고 받아들이셔서 그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항상 신경 쓰신다는 점이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보통 마케팅을 하면 막 20만 명이 봤습니다. 30만 명이 봤습니다.만 신경 쓰지 그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다.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되게 좋은 마케터로서의 그런 대답이 아니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한 명을 뭔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혹은 끌어들여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그런 고객들, 독자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가고 있어요. 이 질문 해주신 분 있었어요. 저는 마케터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케팅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마케터라는 꿈을 계속 키워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 해주신 분 있었는데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비근하게는 편의점만 가도 내가 이제 어떠한 음료를 고를까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다 마케팅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이 음료를 골랐을 때 왜 이 음료를 고르게 되었는지, 물론 자신의 기호도 있겠지만 그 기호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마케팅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면 지금부터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거나 관심 있어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만들어 보고 뭔가 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제목이나 썸네일도 너무 고민하게 되고, 이 과정들이 모두 마케터가 되지 않고도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내가 편의점에서 집어든 이 바나나 우유를 내가 왜 집어들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바나나 우유의 마케터라면 어떻게 이것을 포장하고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한번 올려보는 거. 그 행위 자체가 사실 마케터가 하는 일이라서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 보시는 거? 네. 그런 추천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세롬님이 고고학에서 출판이라는 영역으로 오시게 된 것도 사실 그땐 몰랐지만 이렇게 서평을 많이 남겨놓고 리뷰글을 남겨놨던 거, 그때 좋아서 했던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자양분이 된 것처럼 지금 하시는 그런 하나하나의 기록과 수집 그리고 편집들이 나중에 굉장히 좋은 자양분과 체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캔버스. 네. 근데 난 제작은 못 하겠는데, 툴은 못 만지는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무료 소스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무료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 노출되는 배너 이미지, 네, 그런 툴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사용해서 보시면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PPT, 로고, 배너, 카드 뉴스, 유튜브 썸네일 등 3분 만에 디자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요새 이런 툴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걸로 바로바로 시작해 보실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설문을 보내드릴 텐데, 여러분 예를 들어 저는 최세롬 마케터님하고 이 책을 홍보하는 카드 뉴스 인스타그램 포스팅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유튜브 썸네일 한번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또 저희 스스가 열심히 그걸 작업 워크숍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또 스스의 DM이나 이메일, 전화,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남겨주시면, 아까 세현님이 MD 만나고 싶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걸 또 다 수렴을 해서 최대한 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응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남았거든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 한마디 전에 혹시나 또 질문들 중에 커버 못한 것들 중에 궁금하신 게 있을까 해서 저희가 남겨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다 커버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에 대한 이야기나 유튜브, 넷플릭스 얘기 있었으니까요. 마케터 포트폴리오 어떤 형식으로 만들면 좋을까요? 만드신 포트폴리오 있으세요, 혹시?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은님 나이가 아마 10대 분이 아니실까요? 근데 벌써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요? 왜냐하면 네, 아직 직업의 세계로 넘어오실 때까지 시간이 많은데, 이제 그 시기를 뭔가 한 직업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무엇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벌써부터 하시는 게, 그 시간을 다른 관심사로 돌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는 거는 사실은 그 적정한 나이가 되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다른 더 좋은 지금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포트폴리오라는 뭔가 딱 명확한 것을 찍어서 되게 그것을 위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탐색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송은님의 저런 접근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케터 포트폴리오를 한다고 했을 때 꼭 나는 예를 들어 빙그레 마케터가 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뭔가 마케터라는 직업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을 잘 갈무리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만약 그렇다면은 송은님이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플랫폼에 일단 꾸준히 기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 기록하는 대상은
익숙한 것도 좋고 새로운 것도 좋고 낯선 것도 좋고 이걸 좀 균형 있게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케터의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결국 마케터로서 나중에 일을 하게 됐을 때 필요한 역량들일 테니까 오늘 세롬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의하면 뭔가 다양한 뭔가 컨텐츠에 대해서 누군가는 상처받지 않게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내가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다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필요한 역량을 오히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걸 위해서 경험을 쌓는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형식이 정해진 건 절대 아니니까요. 예전만 해도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뭐 굉장히 뭔가 파일처를 해가지고 맞아요. 하나하나 보게 하고 그랬지만 요새는 인스타그램도 그렇죠. 포트폴리오고 될 수 있죠. 블로그도 포트폴리오고 네네. 그쵸? 너무 모든 게 포트폴리오니까요. 오히려 어떤 형식이냐보다는 어떤 마케터가 되고 싶은지 어떤 내용으로 채우고 싶은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고민에서 스스가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마케팅 콘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생각이 안 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이 안 날 때. 막힐 때. 막힐 때. 다른 일을 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사실은 빠른 포기도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되게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잘하는 분야일 수도 있고 아닌 분야일 수도 있는데 조금 뒀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거나 이런 것들이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잠깐 꺼놓고 네. 아예 다른 분야의 무언가를 본다거나 네네. 리프레시가 좀 필요한 거네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저희 팀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팀원께 요청하기도 해요. 네네. 그걸 제가 다 해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잘 안 되면 빠른 포기하고 다시 더 잘할 수 있는 책을 진입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마케터라고 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케터가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협업하는 그림도 보여드렸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콘티가 막힐 때는 아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잠시 끄고 아예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본다거나.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책이 콘티로 스토리로 풀면 안 되는 책일 수도 있어요. 네, 그 그게 매력적이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광고를 한다든지 한 줄이라든지 뭔가 다른 이미지로 사로잡는 다른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오히려 되게 유연하게 생각해서 이게 꼭 콘티여야만 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막 너무 집중해서 이걸 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아니어도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본다거나 어쩌면 콘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풀릴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해본다거나 하는 게 이제 세롬님의 그런 타개하는 방법이라고 하시네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2-3개 정도 대답을 해보고 만약에 없으시면 곧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소중한 시간을 하는데도 이렇게 참여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고민하시는 영역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있을까 봐요. 여기서는 저는 되게 지금 계속해서 저도 이제 나름 스스의 민매니저로서 활동을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을 만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저 또한 마케터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나라면 어떤 대답을 할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세롬님의 답변이 되게 좋은 것이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를 뭔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사람은 고객이야. 내 책을 사야만 하는 대상이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그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내 콘텐츠를 읽으면서 시간을 잘 보내기를 아니면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관점이 되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이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마지막 멘트도 그렇게 연결되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으로 출판 마케터가 되고 싶은 10대들에게 10대 스스로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출판 산업이 어둡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네, 그런 얘기를 아까 많이 드렸었는데요. 근데 그렇지만 좋은 책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계속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어떤 일부겠지만 이제 스스로분들께서 네 그 일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좋은 책들이 끝까지 살아서 남아서 네 이어질 수 있는 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네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추천해 주셨던 책도 저희가 베스트셀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책이 아니라 어찌 보면 꽁꽁 숨겨져 있는 그런 좋은 책들, 보석 같은 책들을 좀 많이 추천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화면에 있었던 책 중에 복학왕의 사회학과 네. 장애학의 도전은 좀 다른 책, 그리고 마케터에게 추천해 주세요. 마케터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책들인데 이걸 왜 선택해 주셨는지. 이건 제가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은 책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사회에 필요한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있구나. 누군가 굉장한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인생의 일부를 들여서 쓴 책이잖아요. 근데 그 책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누군가가 계속 봤으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고착돼 있던 언어들이 좀 바뀌고 생각들이 좀 바뀌고 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가져와 봤어요. 네. 너무 좋네요. 마케터로서 어떤 책들이 잘 팔린 다음에 이걸 그냥 상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읽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래서 사회가 바뀌고 그럼 그 바뀌는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지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해석을 너무 잘했나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눈 이 대화 덕분에 출판 마케팅에 대해서 되게 매력을 많이 느끼게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합니다. 그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봐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장을 한번 볼게요. 저희 이렇게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저희 벌써 2021년에도 한 4-5번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이상씩은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번에는 조금 출판에 집중해서 대화를 나눴었지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대화의 키워드는 드로잉이에요. 그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만나볼 분은 펜으로 그림을 그리시는 펜드로잉을 하시는 작가님이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시고 이분이 본인이 펜드로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펜드로잉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이렇게 다양한 분들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헬로우 스토리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꼭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어땠는지도 설문에 꼭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스스에 오시는 거예요. 저희 스스에 오시면 저희 민 매니저와 저희 옆에 함께 있는 만 매니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 더 알고 싶다라는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요. 다음번에는 저희 스토리 스튜디오에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 다음에 다른 자리에서 만나고 오늘 세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